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푸른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아주 크고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옹기종기 모여 초가집에 살았지만 이 기와집만큼은 넓은 마당과 맑은 물이 솟는 우물을 품고 있어 누구든 한 번쯤 훔쳐보게 되는 그런 곳이었지요. 봄이면 마당 구석구석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기와집에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세 여자가 함께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첫 번째 주인격인 여자는 언제나 고요하고 차분한 은심이었습니다. 은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반짝이게 닦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묵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남들이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그저 물 흐르듯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매끄럽게 이끌어갔습니다. 은심이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을 때면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마을 전체에 구수한 냄새를 퍼뜨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은 대신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바위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여인이었으며 이 기와집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주는 기둥이었습니다. 은심과 대조적으로 두 번째 여자인 명희는 마치 한여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고 호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희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녀가 마당에서 한 번 크게 웃으면 산 너머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마을 사람들이 농담을 할 정도였지요. 행동이 앞서고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명희는 시장에 나가 물건을 흥정할 때도 절대 지는 법이 없었고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여장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보자꾸나라며 큰 소리로 외치며 우물가에서 세수를 했고 그 활기찬 기운은 조용한 기와집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자인 연화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하며 셈이 아주 빠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연화의 방에는 항상 커다란 주판과 붓 그리고 먹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는 집안의 모든 금전적인 흐름과 곡식의 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빌리러 오거나 복잡한 셈을 부탁할 때면 연화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곤 했지요. 그녀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은심의 살림과 명희의 바깥 활동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완벽하게 조율해주는 머리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바위 같은 은심, 불꽃 같은 명희, 얼음 같은 연화는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상을 차릴 때면 명희가 반찬이 너무 싱거우니 소금을 더 넣자며 큰 소리를 치고 연화는 소금을 아껴야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다며 조목조목 따졌으며 은심은 묵묵히 밥을 푸며 둘 다 그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어라라고 부드럽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장독의 위치를 바꾸는 일부터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는 시간까지 세 여자는 매사 의견이 엇갈렸지만 신기하게도 그 다툼 속에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묘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여자가 어떻게 이 낡고 거대한 기와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년 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어두운 밤에 세 여자가 각자 작은 보따리 하나씩 만든 채 이 버려진 기와집으로 숨어 들어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 묵어가려는 길손인 줄 알았으나 다음 날 아침부터 은심이 마당에 잡초를 뽑고
연화가 지붕의 기와를 살피며 명희가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시작하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여자는 폐허 같았던 기와집을 닫고 조이며 자신들만의 아늑하고 단단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 특별하고 유별난 세 여자에게 결코 곱거나 따뜻하지 않았고 항상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 셋이 모였으니 접시가 깨져도 수십 번은 깨질 거다라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저렇게 성격이 드센 여자들이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며 내기를 거는 못된 사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든 마을 어른들은 가족도 아닌 여자 셋이 기와집을 차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며 대놓고 눈총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여자는 꿋꿋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지켰고 보란듯이 밭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은심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을 느낄 때마다 부엌 구석에 홀로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늘도 알아주실 거다라고 굳게 믿으며 묵묵히 콩을 고르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은심은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이웃집 아이가 배를 골고 있을 때 조용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쥐어주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은심의 선임마저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멀리하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불같은 성격의 명희는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을 들을 때면 참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나가 동네방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남의 쌀을 훔쳐 먹었느냐, 남의 땅을 빼앗았느냐. 여자 셋이 힘을 합쳐 내 손으로 밭을 일구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이리들 난리냐. 그녀의 당당한 외침은 쩌렁쩌렁 울렸고 험담을 하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비웃기를 반복했습니다. 명희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깊은 서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명희가 화를 내고 은심이 참아내는 동안 방 안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밝히고 서늘한 눈빛으로 마을의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던지는 날 선 말들 속에서 이 마을에 흐르는 묘한 질투심과 기와집의 넓은 땅을 탐내는 누군가의 검은 속내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파나를 튕기며 이런 맹목적인 비웃음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헛소문을 부추기며 이익을 얻으려는 흉악한 자가 숨어있기 마련이다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큰 위협에 대비하여 집안의 재산을 철저히 장부에 기록하고 기와집에 얽힌 토지 문서들을 더욱 깊고 안전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찌는 듯한 여름이 오자 세 여자가 피땀 흘려 일군 기와집 뒤뜰의 텃밭에는 탐스러운 채소들이 가득 열렸고 앞마당에는 과일들이 익어갔습니다. 마을 전체에 가뭄이 들어 다른 농가들은 밭이 말라붙어 한숨을 짓고 있을 때도 이 기와집만큼은 은심이 정성껏 가꾼 우물 덕분에 물이 마르지 않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명희는 수확한 채소를 수레에 가득 싣고 이웃 마을 장터로 나가 특유의 입담으로 비싼 값에 팔아 넘겼고 연화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곡식으로 바꾸어 다가올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기와집의 살림이 날이 갈수록 풍족해지고 번듯해지자 새 여자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점차 짙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변해가며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이상한 여자들이라고 수군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기와집 터가 본래 마을의 공동재산이었는데
저 여우 같은 것들이 홀라당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는 억지스러운 헛소문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여자 셋이서 저렇게 불을 축적하는 것은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는 불길한 징조이니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 라며 무시무시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날, 세 여자는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옥수수를 까며 조용히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희가 옥수수 자루를 거칠게 내던지며, 마을 놈들이 요새 우리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꼭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 떼 같다니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마을 사람들과 한바탕 크게 싸우고 싶은 분노가 가득했지만, 곁에 앉은 은심이 부드럽게 명희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고, 연화는 묵묵히 밤하늘을 응시하며 차가운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심은 명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흔들림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명희야, 분노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뿐이란다 라고 타일렀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진실은 흙처럼 단단하게 이 자리에 남아있는 법이야. 우리가 이 집과 땅을 얼마나 땀 흘려 가꾸었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섣불리 화를 내어 틈을 보일 필요는 없어. 은심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명희의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는 신비한 힘이 있었고, 명희는 거친 숨을 고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조용히 옥수수 알맹이를 하나씩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연화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며,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야.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가져온 장부를 펼치며, 최근 마을에 돌고 있는 악의적인 소문들의 근원지가 모두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황 부자의 집 주변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옥토와 마르지 않는 우물, 그리고 이 넓은 기와집을 한꺼번에 삼키려는 검은 속셈을 가진 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셈을 하고 대비해야 해. 연화의 예리한 분석을 들은 명희와 은심의 얼굴에는 순간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이내 세 여자는 서로의 눈을 깊이 마주보며 굳건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록 매일 아침 반찬 투정으로 싸우고 마당 쓰는 방식으로 다투는 성격 안 맞는 세 여자였지만, 자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고 단단한 하나의 바위처럼 뭉쳤습니다. 은심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내일 아침에는 속이 든든하도록 찰밥을 지어야겠네. 싸우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라고 말했고,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며 통쾌하게 웃었고,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붉은 해가 산등성을 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난 은심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큰 가마솥에 팥을 듬뿍 넣어 윤기가 흐르는 찰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자던 명희도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활기차게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 아래서 마을 지적도와 쌤판을 들여다보던 연화 역시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맑은 얼굴로 마루에 나와 은심이 정성껏 차려낸 찰밥과 나물 반찬을 보며 이 고요한 아침의 평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세 여자는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찰밥을 씹으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며 속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명희가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자, 오늘부터는 대문 빗장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밭에 나갈 때도 절대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말자고 라며 기운차게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밥알을 씹으며 저들이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는 정확한 문서와 증거로 맞설 거야. 저들의 탐욕이 오히려 저들의 목을 조르게 만들 테니 두고 바라며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로 앞으로의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희가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지나가던 마을 사내들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기와집과 새 여자를 헐뜯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게들 곧 이 마을에서 흉측한 마녀 셋이 쫓겨날 거라는 소식 들었나? 기와집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전현들을 당장 내쫓고 관아에 넘긴다고 하더라고. 사내들의 조롱 섞인 억지 소리에 예전 같았으면 괭이를 들고 쫓아갔을 명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은심의 당부와 연화의 계획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밭을 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은 오히려 새 여자의 집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은심은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으면서 담 너머로 들려오는 불길한 헛소문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갠 수건들을 바구니에 담으며 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해서 깊게 뿌리내린 고목나무가 쉽게 쓰러지는 법은 없지. 우리는 이 땅의 땀과 눈물로 깊은 뿌리를 내렸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쓰다듬고 아끼는 은심의 마음속에는 이 낡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던 새 여자가 처음으로 마음을 뉘인 거룩하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기와집의 문은 굳게 닫혔고 바깥의 시끄러운 소문들과 차가운 비웃음은 두꺼운 담장 너머로 완전히 차단된 채 새 여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밑에서 다시 한번 주판을 꺼내 들고 마을 사람들의 부채 현황과 황부자의 토지 매입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은밀한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거듭할수록 황부자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간질하여 남의 땅을 빼앗아 왔는지 그 더러운 수법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이 문서들이 훗날 자신들을 공격할 황부자의 심장을 겨눌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새 여자는 다가올 큰 싸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우연히 만나 하나의 지붕 아래 살게 된 은심, 명희, 연화는 비록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전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끈끈한 믿음만은 쇠붙이보다 단단했습니다. 비웃음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도 이 기와집을 굳건히 지켜내리라는 새 여자의 조용하지만 강렬한 다짐은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먼 산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깊은 새벽, 은심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얇은 이불을 뒤척이는 명희와 장부를 안고 잠든 연화의 몸에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어떤 것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이 따뜻한 온기와 우리의 소중한 집을 끝까지 막아낼 테니 걱정 말고 푹 자렴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맑은 우물물 위로 둥근 달빛이 은은하게 부서지며 내리고 새 여자의 굳은 결의를 품은 거대한 기와집은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묵묵히 숨을 죽이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가장 높고 화려한 기와집에 사는 황부자는 욕심이 끝이 없는 탐욕스러운 사내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넓은 땅을 굽어보면서도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고약한 심보를 가졌기에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굽신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치를 떨었지요. 그런 황부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어느 날부터인가 산기슭에 자리 잡은 새 여자의 낡은 기와집과 비옥한 텃밭을 향해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맑은 물이 펑펑 솟아나는 신비한 우물과 기름진 흙을 가진 그 땅은 황부자의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소유욕을 단숨에 불어넣으며 흉악한 계략을 꾸미도록 부추겼습니다. 황부자는 매일같이 언덕배기에 올라가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새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흠집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밭을 매는 은심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도 칭찬하기는커녕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가꾼 땅을 자신이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겠다는 독한 마음만 먹었지요. 그에게 새 여자는 힘없는 과부나 다름없는 만만한 사냥감이었고 저 낡은 기와집만 손에 넣으면 마을 전체의 수원을 장악하여 엄청난 부를 추가로 축적할 수 있다는 악랄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황부자는 머슴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새 여자를 마을에서 완전히 쫓아낼 아주 비열하고 치밀한 소문을 퍼뜨리라고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엽전을 꺼내 머슴들의 손에 쥐어주며 마을 우물가와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모일 때마다 흉측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흘리라는 악독한 명령을 내렸지요. 황부자의 교활한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덧붙여져 새 여자가 밤마다 산신령을 저주하며 기괴한 주술을 부려 마을의 복을 훔쳐간다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자극적인 괴담으로 둔갑하여 마을로 빠르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출 줄을 몰랐고 순박했던 이웃들의 눈빛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차갑고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다가도 새 여자의 집 쪽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기겁하며 저 여우 같은 것들이 또 마을에 저주를 퍼붓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밤에 아이가 울거나 키우던 닭이 병들어 죽기라도 하면 이 모든 불행이 그 요망한 새 여자 때문이라며 억지스러운 원망을 쏟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황부자의 간악 이간질은 너무나도 쉽게 마을 사람들의 얄팍한 시기심을 자극하여 불길을 키웠습니다. 시장통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명의가 정성껏 가꾼 싱싱한 채소를 수레에 싣고 나가면 상인들은 짝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돌리고 거래를 피했습니다. 명의가 호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도 사람들은 마귀를 본 것처럼 침을 뱉고 뒤돌아서기 일쑤였으며 일부러 명의의 수레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험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지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명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억울하게 눈물만 훔치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답답함을 억누른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이는 황부자가 가장 바라고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명의가 텅 빈 수레를 끌고 어두운 표정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조용히 콩을 고르던 은심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지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의는 참았던 분통을 터뜨리며 마을 놈들이 갑자기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우리를 벌레 보듯 피하고 심지어 물건도 사지 않으려 한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은심은 명의의 흙 묻은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털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니 섣불리 화를 내어 저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자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던 연화는 문풍지를 조금 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깥의 험악한 분위기를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가락으로 주파나를 빠르게 튕기며 이토록 빠르고 조직적으로 소문이 퍼지는 것은 분명
누군가 뒤에서 막대한 돈을 풀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굳혔지요. 그녀는 마을에서 이런 짓을 꾸밀 만큼 재력이 있고 뻔뻔한 자는 오직 한 명 황부자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으며 그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이려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서늘한 분노를 삼켰습니다. 며칠 뒤 황부자는 마침내 직접 본색을 드러내며 건장한 머슴 여러 명을 대동하고 새 여자의 평화로운 기와집 대문을 요란하게 발로 차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거만하게 걸어들어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이 집터는 본래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소유였으나 너희들이 몰래 숨어들어 뻔뻔하게 차지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지요. 황 부자는 가짜 도장이 붉게 찍힌 낡은 종이 한 장을 허공에 흔들며 당장 모레 아침까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아주 비열한 얼굴로 협박했습니다. 명희는 황 부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어나가 당장 그 더러운 발을 우리 마당에서 빼지 않으면 내 손에 들린 이 빗자루로 뼈도 못 추리게 두들겨 패주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명희의 기세에 머슴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황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어디 한낱부리도 없는 천한 계집이 양반에게 대드느냐며 눈을 부라리고는 침을 뱉었지요. 곧이어 은심이 급히 달려나와 분노로 몸을 떠는 명희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고 말리면서도 황 부자를 향해 흔들림 없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속으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루 끝에 서 있던 연화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황 부자가 들고 있는 문서의 형태와 종이의 질감을 차가운 눈으로 매섭게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눈에 그 문서가 최근에 조잡하게 꾸며진 가짜라는 사실을 간파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설프게 반박했다가는 저 교활한 늙은이가 증거를 없애고 더 악랄한 함정을 팔 것임을 알았지요. 그래서 연화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살짝 머금은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황 부자는 자신이 새 여자를 완벽하게 겁주었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껄껄 웃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황 부자가 돌아가고 난 뒤 기와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새 여자는 두려움에 떨며 짐을 싸는 대신 저녁밥을 안치기 위해 묵묵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명희는 장작을 쾅쾅 내리찍으며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미친 개 같은 놈들의 행패를 참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은심은 조용히 부직갱이로 불씨를 살리며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이라고 다독였지요. 연화는 방에서 나와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들이 쳐놓은 더러운 그물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장부를 확인하고 진짜 문서를 찾아내어 저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을에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늦은 밤, 누군가 새 여자의 기와집 뒷문을 조심스럽고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심이 호롱불을 들고 숨죽여 문을 열자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 할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꽉 쥐고 불안한 표정으로 헐떡이며 서 있었지요. 박 할머니는 지난 겨울 지독한 감기에 걸려 며칠을 굶고 쓰러져 있을 때 은심이 매일 밤 남몰래 따뜻한 잣죽을 쑤어다 주어 겨우 목숨을 구했던 일에 깊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은심은 황급히 박 할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고 명희는 서둘러 따뜻한 꿀물을 타왔으며 연화는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밖에서 누군가 엿듣지 않는지 철저하게 살폈습니다. 박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은심의 손을 꽉 부여잡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희들이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늙은 몸을 이끌고 바미스를 맞으며 몰래 찾아왔다고 말했지요. 할머니의 굽은 등과 떨리는 목소리에는 새 여자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다가올 무서운 폭풍우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주변을 경계하듯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황부자 그 악독한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내일 모레 너희들을 쫓아낼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우물가에서 황부자의 머슴들이 떠드는 소리를 우연히 엿들었는데 황부자가 가짜 빈문서를 진짜처럼 꾸미기 위해 이웃 마을의 타락한 관리까지 뒷돈을 주어 몰래 끌어들였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할머니는 그 문서는 너희들의 집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옥죄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독약과 같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몸을 피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명희는 그 끔찍한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장 그 늙은이의 수염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관가에 찾아가 이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거칠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다급하게 명희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지금 관아에 가봤자 사또마저 황부자의 뇌물을 먹고 한통속이 되어버렸으니 오히려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절망적인 마을의 썩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지요. 억울함에 치를 떨던 명희는 주먹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며 피눈물을 삼켰고 은심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만히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연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관리가 개입했다면 오히려 그 가짜 문서를 역으로 이용해 황부자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폭로할 수 있다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는 이미 황부자의 허술한 논리와 관리의 비리를 동시에 엮어서 그들의 탐욕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미줄보다 더 치밀하고 정교한 함정이 차곡차곡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박 할머니에게 그들이 마을 회의를 언제 열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가짜 문서에 찍힌 관인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연화의 매서운 질문에 깜짝 놀라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침착하게 하나씩 떠올리며 문서의 끝부분에 푸른빛이 도는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었고 회의는 모레 정오에 열릴 것이라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연화의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고 그녀는 방구석에 놓인 무거운 나무 괴짝을 열어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진짜 기와집의 토지 문서와 옛날 관리의 진짜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연화는 가짜 도장의 푸른빛이라는 단어에서 황부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아냈고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심은 박 할머니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고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밤중에 찾아와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며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정성껏 만든 육과와 말린 곶감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할머니의 품에 다정하게 안겨드리며 부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심하시고 모레 회의 때 저희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지요. 박 할머니는 은심의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한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이 새 여자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박 할머니가 떠나기 전 문지방을 넘으며 뒤돌아서서 새 여자를 향해 얘들아, 저들의 탐욕이 아무리 무서워도 진실은 결코 녹슬지 않는 법이니 부디 너희들의 지혜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라 라는 한마디를 무겁게 남겼습니다. 이 조언자의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새 여자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신 저 악독한 황부자와 썩은 마을 사람들을 향한 매서운 반격을 준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세 여자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시 방으로 모여 무거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벼루에 먹을 갈며 황부자의 가짜 빈문서를 무력화시킬 정교한 논리와 진짜 문서를 비교하는 반박문을 밤을 새워가며 한자 한자 철저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날이 밝으면 곧장 아랫마을 장터로 몰래 내려가 황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모레 열릴 마을 회의의 든든한 증인으로 모두 데려오겠다는 대담하고 용감한 작전을 세웠지요. 은심은 두 사람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모두가 배불리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커다란 가마솥에 고깃국을 끓일 준비를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이는 마치 세 여자의 낡은 기와집을 둘러싼 불안하고 어두운 기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와집 안에서는 뽀얀 안개를 뚫고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피어올랐고 밤새워 준비를 마친 세 여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피곤함 대신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날카로운 투지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밖에서 집을 훔쳐보며 저것들이 쫓겨날 날이 다가오니 미쳐서 잔치를 벌이는구나 하고 비웃었지만 세 여자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빛으로 승리를 다짐했지요. 명희는 식사를 마친 후 치마를 걷어 올려 허리띠에 단단히 묶고는 안개 속으로 날쌔게 숨어들어 뒷산을 넘어 아랫마을 장터로 향하는 험난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가슴속에 뜨거운 분노를 정의로 바꾸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장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과거 황부자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밭을 잃고 눈물 짓던 늙은 농부들을 찾아내어 은밀하게 모래 있을 마을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갚을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했지요. 농부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거절했지만 명희의 진심, 어린 눈물과 불꽃 같은 기백에 감동하여 마침내 세 여자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장에 나서기로 굳 약속했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집안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진짜 토지 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며 글자 하나, 지장 하나까지 황부자의 가짜 문서와 어떻게 비교할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녀는 황부자가 뒷돈을 준 관리의 비리, 장부까지 우연히 손에 넣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기회에 황부자뿐만 아니라 썩어빠진 관리의 목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릴 치명적인 덫을 아주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었지요. 연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틀 뒤 마을 회의에서 벌어질 치열한 공방전의 모든 수가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은심은 명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마당 한가운데서 묵묵히 빨래를 방망이로 내리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고 그 맑고 경쾌한 다듬이질 소리는 안개를 뚫고 담장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유로운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저 요물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기에 저리도 태어난가 수군거렸지만 황 부자만큼은 자신의 완벽 승리를 굳게 믿으며 집에서 거만하게 콧노래를 불렀지요. 각자의 방식으로 폭풍전야를 견뎌내며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는 세 여자의 기와집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에너지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명희와 완벽한 반박 논리를 완성한 연화. 그리고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은심은
호롱불 아래 다시 모여 앉아 서로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희가 들뜬 목소리로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두 돕기로 약속했다며 승전보를 전하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 역시 황부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치명적인 무기를 모두 준비해 두었다고 차가운 눈빛으로 화답했지요. 은심은 두 사람의 든든한 모습에 환하게 웃으며 내일은 우리 세 사람이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린 이후 가장 길고 험난한 하루가 되겠지만 절대 물러서지 말자고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마을 회의가 열리기 전날 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낡은 기와집 주변으로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거세게 몰아치며 다가올 거대한 싸움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기와집 안에서 세 여자는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도 조금의 두려움 없이 똑바로 앉아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듬뿍 담은 눈빛을 교환하며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무기인 결속력을 다졌지요. 아무리 잔혹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억지스러운 비웃음이 쏟아져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튼튼한 뿌리를 내린 세 여자의 집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고요하고 단단하게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늦은 밤 다급한 발걸음으로 낡은 기와집을 다녀간 다음 날부터 산골 마을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더욱 무겁고 음산한 기운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황 부자는 이제 노골적으로 흉악한 발톱을 드러내며 건장하고 험상궂은 머슴들을 시켜 기와집 주변의 숲길을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에워싸고 감시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지요. 머슴들은 손에 굵은 몽둥이를 들고 서성거리며 은심이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거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땅바닥에 침을 뱉고 위협적인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살벌하고 무서운 광경을 멀리서 훔쳐보면서도 황 부자의 섯을 퍼런 돈과 권력에 짓눌려 그저 불쌍한 여자들이 곧 쫓겨날 것이라며 체념 섞인 한숨만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황 부자의 탐욕스러운 속내는 이제 동네 꼬마들조차 다 알 정도로 너무나도 명백하고 뻔뻔한 형태로 마을 구석구석에 흉측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도 큰 소리로 내일 모레 촌장을 앞세워 마을 회의를 열고 저 요망한 것들을 내쫓은 뒤 그 기와집 마당을 파헤쳐 우리 집안의 창고로 쓰겠다며 거들먹거렸지요. 황 부자의 이러한 뻔뻔한 행태는 오히려 박 할머니가 전해준 무서운 소문이 한치의 거짓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세 여자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세 여자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황 부자의 오만한 헛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분노로 몸을 떠는 대신 그가 파놓은 더러운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치밀한 계획을 아주 차갑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언제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바람처럼 날쌔게 움직이는 호탕하고 용감한 성격의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날이 밝기도 전인 일은 새벽에 뒷산의 험준한 바위 틈을 타고 몰래 기와집을 빠져나가 황 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아랫마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산을 넘었지요. 그녀는 황 부자의 머슴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좁은 길을 피해 가시덤불에 치마가 찢기고 손등에 피가 맺히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산짐승처럼 조용하고 재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명희의 가슴 속에는 억울하게 빼앗긴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함과 저 오만방자한 황 부자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겠다는 불타는 투지가 용광로처럼 뜨겁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장터 구석에 도착한 명희는 과거 황 부자의 고리대금과 가짜 문서에 속아 억울하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비옥한 논밭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난 늙은 농부들을 은밀하게 수소문하여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겁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던 농부들도 명희가 직접 겪은 황 부자의 악랄한 만행과 내일 열릴 마을 회의의 진실을 눈물로 호소하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명희는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늙은 농부의 거친 두 손을 꽉 쥐며 이번이 아니면 우리 모두 영영저 짐승 같은 늙은이의 노예로 억울하게 살아야 한다며 뜨거운 진심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명희의 불꽃 같은 기백에 감동한 농부들은 목숨을 걸고 내일 정오 회의 시간에 맞춰 기와집 뒷산에 숨어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단체로 나서서 증언하기로 굳 약속했습니다. 명희가 밖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든든한 증인들을 모으는 동안 서늘하고 지혜로운 연하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박 할머니가 알려준 단서를 바탕으로 황 부자의 치명적인 허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밝히고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을 지나가던 이름 모를 관리로부터 우연히 손에 넣었던 낡고 두꺼운 관아의 행정 장부 사본을 꺼내어 밤이 새도록 꼼꼼하게 뒤적였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장부에 적힌 수많은 글씨들을 빠르게 스캔하며 황 부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토지 갈취 수법과 그때 사용했던 가짜 도장들의 특징적인 문양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연화의 주판을 튕기는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방안을 채웠고 이는 마치 사냥감을 코앞에 둔 맹수가 숨을 죽이고 근육을 팽팽하게 조이는 듯한 무서운 집중력이었습니다. 기나긴 탐색 끝에 연화는 황 부자가 박 할머니가 말한 푸른빛이 도는 도장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조작의 원리를 완벽하게 알아냈습니다. 진짜 관아의 문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붉은 주사 도장의 빛깔이 검붉게 가라앉는 반면 황 부자는 엉성하게 푸른 염료를 섞어 억지로 낡은 티를 내려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지요. 연화는 이 미세한 색깔의 차이가 황 부자의 오만한 심장에 비수를 꽂을 예리하고 완벽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황 부자가 내밀 문서의 허술함을 반박할 논리와 장부의 구체적인 숫자들을 빈틈없이 엮어 완벽한 공격 대본을 종이에 빼곡하게 적어내려 갔습니다. 연화가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한 덫을 짜고 있을 때 따뜻하고 묵묵한 은심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집안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은심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담장 너머 머슴들의 욕설이 귓가를 때려도 전혀 흔들림 없이 맑은 물을 길어 올리고 텃밭의 잡초를 부드럽게 뽑아내며 생명을 가꾸었지요. 그녀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행동은 오히려 밖에서 감시하던 머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어 도대체 저 여자들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기에 태어난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심의 겉모습이 고요할지언정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낙고 아름다운 기와집을 악당의 더러운 손에서 지켜내겠다는 바위보다 단단하고 깊은 결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은심은 부엌일을 마치고 다락방 깊숙한 곳으로 올라가 먼지가 소복이 쌓인 아주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를 정성스러운 손길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짝은 새 여자가 처음 기와집에 들어와 지붕을 수리할 때 대들보 틈새에 감춰져 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여태껏 비밀스럽게 보관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은심은 녹슨 자물쇠를 천천히 열고 그 안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에 겹겹이 소중하게 쌓여있는 누렇게 색이 바랜 오래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와집을 처음 지었던 주인이 수십 년 전 진짜 관료에게 직접 도장을 받아 남겨놓은 단 하나뿐인 명백하고 확실한 진짜 토지 문서였습니다. 은심은 진짜 문서 위에 찍힌 검붓고 또렷한 진짜 관인의 모양을 가만히 쓸어보며 이 종이 한 장이 황 부자의 간악한 음모를 부숴버릴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정성껏 싸서 품속 깊은 곳에 단단히 숨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다락방을 내려와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기 위해 걸어나갔지요. 밖에서 기와집을 노려보던 황 부자는 은심의 태연한 콧노래 소리를 듣고는 쫓겨날 줄도 모르고 미쳐버렸구나 하며 비웃었지만 그것은 덫에 걸린 쥐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세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거미줄을 치고 그 오만한 악당이 제 발로 늪에 빠지기만을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어둠이 산자락을 물들일 즈음 땀투성이가 된 명희가 무사히 뒷산의 새끼를 타고 기와집 안으로 숨어 들어오며 세 여자는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명희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아랫마을 늙은 농부 수십 명이 내일 정오의 뒷산 바위 뒤에 잠복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며 기운차게 승전보를 보고했지요. 연화는 장부를 탁 덮으며 나도 황 부자의 가짜 도장과 억지 논리를 박살낼 완벽한 반박 문서를 완성했으니 이제 그 늙은이의 숨통을 조일 일만 남았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심 역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진짜 토지 문서를 꺼내어 마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고 세 가지의 완벽한 조각들이 모이자 기와집 안에는 승리의 기운이 팽팽하게 차올랐습니다. 세 여자는 호롱불 주위에 바짝 머리를 맞대고 앉아 내일 마을 한가운데서 벌어질 살벌한 대결의 순서와 서로 주고받을 신호들을 밤이 깊도록 꼼꼼하게 맞추어 나갔습니다. 연화가 내가 장부를 들이밀며 가짜 도장의 색깔을 지적할 때 황 부자가 흥분하면 그때 은심 언니가 진짜 문서를 꺼내어 사람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제압해야 한다고 지시했지요. 명희는 주먹을 쥐며 황 부자가 당황해서 오리발을 내밀면 내가 즉시 산 쪽을 향해 수건을 흔들어 아랫마을 증인들을 쏟아져 내려오게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은심은 두 동생의 든든한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어 이성을 잃지 말고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따뜻하게 당부했습니다. 마을 회의를 하루 앞둔 깊은 밤 바깥에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빗방울이 마당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이는 다가올 싸움의 전조처럼 마을의 분위기를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머슴들이 담장 밖에서 기와집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의 세 여자는 하찮은 도발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내일의 계획에만 집중했지요. 연화는 벼루에 먹을 갈아 반박 문서의 핵심 구절들에 다시 붉은 줄을 그었고 명희는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깨끗하게 닦으며 내일 뛰어오를 몸놀림을 연습했습니다. 은심은 두 동생이 긴장하지 않도록 따뜻한 오미자차를 끓여내오며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듯 내일이 지나면 우리 집은 영원히 안전해질 것이라고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는 그치고 맑고 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회의의 날이 밝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산골 마을은 겉보기에는 고요했지만 마을 중심의 넓은 공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어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았지요. 황 부자는 일찍부터 비단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나타나 단상 한가운데 거만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의 곁에는 뇌물로 매수된 이장과 험악한 머슴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도열하여 분위기를 굳혔습니다. 황 부자는 완벽한 덫에 걸려들 불쌍한 세 여자가 쫓겨나는 꼴을 상상하며 웃음을 흘렸고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답답함을 주었습니다. 기와집 안에서는 결전을 앞둔 세 여자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은심이 지은 든든한 찰밥을 천천히 씹어 삼키며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붉은색 옷고름을 단단하게 동여매며 오늘 저 늙은이의 더러운 입통을 막아버리고
우리 집 마당에 흙 한 줌도 빼앗기지 않겠다며 전의를 다졌지요. 연화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서늘한 표정을 지으며 장부와 반박 문서를 품속 깊숙이 찔러 넣고는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진실은 이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심은 마당에 핀 매화나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진짜 토지 문서가 담긴 낡은 목함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자, 이제 우리의 당당한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가자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기와집의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새 여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을 공터를 향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숨죽이고 있던 산새들조차 긴장한 듯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명희가 호랑이 같은 기백으로 가장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연화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주변의 기척을 살피며 뒤따랐으며 은심은 태산처럼 든든한 자태로 마지막을 지키며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지요. 길목에 진을 치고 있던 머슴들은 새 여자의 압도적이고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기운에 흠칫 놀라 저도 모르게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풀고 양옆으로 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새 여자는 쏟아지는 불길한 시선 속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떨지 않고 오직 진실이 승리할 공터의 단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새 여자가 마을 공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끊기고 무겁고 싸늘한 정적이 맴돌며 폭풍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회의장을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하게 쫓겨날 줄 알았던 새 여자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얼굴로 나타나자 당혹감과 호기심을 느끼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단상에 앉아있던 황 부자는 새 여자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속이 뜨끔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며 헛기침을 내뱉고는 드디어 죄인들이 제 발로 무덤을 파러 내려왔다며 비열하게 이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새 여자는 황 부자의 역겨운 조롱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단상 바로 앞 눈에 띄는 자리에 곧게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황 부자는 이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매수된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오늘 이 자리는 저 산기슭 기와집의 진짜 주인을 가려내기 위한 공회 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 부자는 벌떡 일어나 조잡한 가짜 문서를 펄럭이며 이것이 바로 관아에서 발급한 명백한 토지 증명서라고 뻔뻔하게 외쳤지요. 그는 이 집터는 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의 소유였으나 저 요망한 여자 셋이 몰래 숨어들어 불법으로 점거하고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악독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 부자의 목소리와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고 웅성거리며 혹시 진짜 저 여자들이 마녀가 아닐까 의심하는 눈빛으로 새 여자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황 부자는 고조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당장 저 가짜 주인들을 기와집에서 끌어내고 몽둥이질을 해서 쫓아내야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에 맞춰 머슴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바닥에 쿵쿵 내리치며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내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겁에 질린 아낙네들은 뒷걸음질을 쳤지요. 당장이라도 새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날 것만 같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명희 연하 은심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서로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단단한 눈빛 속에는 황 부자의 폭력적인 연극을 비웃으며 곧 터트릴 치명적인 진실을 만지작거리는 강력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 부자가 당장 전현들을 결박하여 무릎을 꿇리라고 명령을 내리는 결정적인 순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명희가 번개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희는 포효하며 어디 감히 남의 귀한 땅을 탐내어 가짜 서류를 들이밀고 힘없는 이웃들을 우롱하려 드느냐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황 부자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지요. 명희의 쩌렁쩌렁한 일갈에 머슴들의 몽둥이 소리가 순식간에 멎었고 단상에 서 있던 황 부자조차 예상치 못한 반항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명희는 당황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늙은이가 들고 있는 종이 쪼가리는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급조한 새빨간 거짓말 덩어리라며 뚜렷하고 당당하게 진실의 포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명희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화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나와 숨겨두었던 두꺼운 반박 문서와 마을의 진짜 지적도를 눈앞에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을 속이려 들지 말고 그 손에 들린 종이가 진짜라면 당장 내 눈앞에 가까이 가져와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허술한 도장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지요. 연화의 예리한 눈빛과 압도적인 태도에 기가 눌린 황 부자는 떨렸지만 자신의 문서가 완벽하다는 자만심을 버리지 못하고 문서를 연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도장을 확인하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조잡하게 푸른빛이 도는 엉터리 도장이 어떻게 관아의 신성한 붉은 관인이 될 수 있느냐며 날카로운 지적을 날려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은심 역시 고요하지만 강력한 방어를 준비하며 등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비단 보자기를 천천히 풀어 오래된 나무 괴짝을 마을 사람들 앞에 꺼내어 보였습니다. 은심은 거짓은 억지로 꾸미려다 티가 나지만 진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법이라며 자물쇠를 풀고 진짜 토지 문서를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진짜 문서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 뒷산 바위 뒤에 숨어있던 농부들 역시 명희의 신호를 기다리며 괭이를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 여자가 준비한 증거와 증인들이 마침내 하나의 폭풍으로 합쳐져 악독한 황 부자의 거짓된 성곽을 무너뜨릴 통쾌한 반격의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된 것입니다.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진 긴장감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지적한 도장과 은심이 꺼내려는 낡은 괴짝에 시선을 빼앗긴 채 마른 침을 삼키며 진실의 순간을 숨막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 부자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세 여자의 당당한 반격 앞에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자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고 곁에 있던 머슴들마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이제 남은 것은 은심이 진짜 문서를 펼쳐 보이고 명희가 산을 향해 신호를 보내어 황 부자의 모든 악행을 마을 한가운데서 만천하에 폭로하는 결정적인 한 방뿐이었습니다. 비웃음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을 공터는 어느새 세 여자가 주도하는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통쾌한 반전극의 시작을 조용히 세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쏟아지는 맑은 햇살이 공터 한가운데 우뚝 선 세 여자의 정수리를 눈부시게 비추며 마침내 오랫동안 짓눌렸던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통쾌한 진실의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탓에 매일 아침 반찬 투정으로 티격태격하던 은신명이 연화였지만 그들은 불의의 위협 앞에서 그 누구보다 단단한 하나의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들의 터전과 명예를 완벽하게 지켜낼 준비를 끝마쳤지요. 황 부자의 탐욕스러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 변명을 내뱉으려던 찰나 연화의 서늘한 목소리와 은심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명희의 불타는 기백이 동시에 터져 나오며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이 마침내 장엄하게 열렸습니다. 연화의 매서운 추궁에 당황한 황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떨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나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는 없는데 어찌 한낱 뿌리 없는 계집들이 나를 모함하느냐며 억지를 부리며 발악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품에서 낡은 장부 사본을 꺼내어 사람들의 눈앞에 활짝 펼쳐 보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빼앗은 땅의 진짜 기록이라고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빼어든 장부를 보고 일제히 숨을 죽였고 이장은 황 부자의 눈치를 살피며 저런 조잡한 장부는 당장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연화는 서늘한 웃음을 지으며 이 장부는 다름 아닌 당신이 매수한 썩어빠진 관리가 직접 작성한 뇌물 장부이며 여기에는 황 부자가 가짜 도장을 만들기 위해 얼마의 돈을 썼는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구체적인 날짜와 어마어마한 뇌물의 액수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황 부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성을 잃은 황 부자는 곁에 있던 머슴들에게 당장 저 미친 계집의 입을 틀어막고 장부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리라고 악을 썼습니다. 머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치켜들고 연화에게 달려들려는 아찔하고 절박한 그 순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호탕한 명의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붉은 수건을 번쩍 들어 올려 뒷산을 향해 크게 3번 흔들었습니다. 명의의 거침없고 용감한 수건 신호가 맑은 하늘을 가르자 산비탈 바위 뒤에 숨어있던 아랫마을 농부 수십 명이 분노에 찬 함성을 내지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공터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분노한 아랫마을 농부들이 손에 괭이와 낫을 쥐고 공터를 에워싸자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황 부자의 머슴들은 겁에 질려 몽둥이를 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농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앞으로 걸어 나와 황 부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놈이 가짜 빈 문서로 내 자식들의 밥줄을 끊어놓고도 모자라 이제는 저 불쌍한 여인들의 보금자리까지 탐내느냐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농부들의 생생하고 처절한 증언이 이어지자 그동안 황 부자의 거짓말에 속아 새 여자를 마녀라고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지독한 부끄러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터는 순식간에 황 부자를 향한 엄청난 분노와 저주로 끌어올랐고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기만해온 그 악랄한 늙은이를 당장 내쫓으라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황 부자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이것들은 모두 저 요망한 여우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지독한 환상이며 진짜 토지 문서는 오직 내 손에만 있다고 발악하듯 소리치며 마지막 발버둥을 쳤지요. 바로 그 순간 줄곧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은심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괴짝을 마을 사람들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은심은 흔들림 없이 깊고 맑은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자물쇠를 풀고 낡은 비단 보자기에 소중하게 쌓여있던 진짜 기와집 토지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태양 빛 아래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를 똑똑히 보십시오. 여기 찍힌 검붓고 뚜렷한 도장이 바로 수십 년 전 이 마을을 다스리던 진짜 사또께서 직접 찍어주신 명백한 진실의 징표입니다. 라며 은심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공터에 널리 울려 퍼졌지요. 은심이 내민 문서의 종이 질감과 도장의 위엄은 황 부자가 들고 있던 조잡하게 위조된 문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진짜의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그를 잘 아는 훈장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은심의 진짜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본 뒤 이것이야말로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짜 관아의 문서가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훈장 어르신은 황 부자가 내민 문서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어디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허접한 위조 문서로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었느냐며 황 부자의 뻔뻔한 얼굴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지요. 완벽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악행과 거짓말이 낱낱이 까발려진 황 부자는 마침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고 비열하게 동조하던 이장 역시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명의는 주저앉은 황 부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내 놈이 그동안 우리를 비웃고 이간질하며 흘리게 한 눈물을 이제 네가 뼈저리게 갚아야 할 차례라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명의의 분노 어린 질타에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동조하며 당장 저 흉악한 사기꾼 영감을 관하로 끌고 가서 엄벌에 처하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거세게 외쳤지요. 공터는 새 여자를 향한 억지스러운 비웃음의 공간에서 벗어나 거대한 정의와 진실이 폭발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해갔고 황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침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때 연하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황 부자를 내려다보며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관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해야 할 숫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연화는 지난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계산했던 황 부자의 모든 은닉 재산과 불법적인 토지 매입 기록을 들이밀며 그가 저지른 횡령의 규모가 얼마나 끔찍한 수준인지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이성적이고 완벽한 계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연하는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황 부자의 전 재산과 상권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억울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하의 폭탄 같은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숨을 멈추고 놀라워했지만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쏟아내며 새 여자의 지혜롭고 공정한 결정에 무한한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황 부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땅이 하루아침에 저 풋내기 여자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에 기절할 듯이 숨을 몰아쉬었지만 명백한 증거와 성난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결국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고 말았지요. 황 부자의 피 묻은 지장이 각서에 찍히는 순간 오랫동안 마을을 지배해온 탐욕의 시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새 여자는 자신들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통째로 삼키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재산의 권리가 새 여자에게 온전히 넘어가자 황 부자는 초라한 보찜 하나만 달랑 챙긴 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피해 도망치듯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뇌물을 받고 황 부자의 더러운 개노릇을 하던 이장 역시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으며 그를 따르던 험악한 머슴들도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니 마을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잃었던 아랫마을 농부들은 명의와 연화, 은심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자신들의 생명줄을 다시 이어준 깊은 은혜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새 여자는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황 부자의 거짓 소문에 눈이 멀어 새 여자를 마녀라고 부르며 돌을 던지고 험담을 일삼았던 마을 아낙네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은심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낙네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눈이 멀어 귀한 분들을 몰라 뵙고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우리의 좁은 소견을 용서해달라며 진심으로 가슴을 치고 사죄하며 새 여자의 넓은 아량의 용서를
구했지요. 은심은 특유의 고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난 일은 흐르는 맑은 우물물에 씻어버리고 앞으로는 다 함께 힘을 모아 넉넉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자며 아낙네들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모든 원망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길고 험난한 마을 회의가 마침내 세 여자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공터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기와집의 새로운 주인들이 베풀어준 자비와 통쾌한 역전극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불과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으며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산골 마을의 저녁을 아름답 물들였지요. 은심, 명희, 연화, 세 여자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인사를 받으며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산기슭에 낙지만 거대한 자신들의 기와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세 여자는 아침에 나갈 때에 비장하고 팽팽했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채 넓은 마당과 맑은 우물을 번갈아 바라보며 안도감과 뿌듯함이 교차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희는 마루에 벌러덩 누워 하늘을 향해 팔다리를 뻗으며 아따 그 늙은이 쫓겨나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서 내일부터는 밥을 10그릇도 넘게 먹을 수 있겠다며 시원하고 호탕하게 껄껄 웃었지요.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무거웠던 장부와 셈판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숫자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한 완벽한 덫이 탐욕스러운 짐승을 제대로 잡아먹었다며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심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부엌으로 향해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오늘 하루 종일 거친 싸움을 하느라 지쳤을 두 동생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정성껏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일상으로 가장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남겨두었던 찰밥을 따뜻하게 데우고 텃밭에서 방금 따온 싱싱한 채소들로 감칠맛 나는 나물을 무치며 우리가 진실을 지켜냈으니 이제부터 이 기와집은 영원히 안전한 우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혼잣말을 속삭였지요.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밖에서 웃고 떠들던 명희와 장부를 정리하던 연화도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화로운 일상의 냄새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기 전 박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세 여자의 무사함을 확인하고는 주름진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이 기어이 큰일을 해냈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황부자가 도망치고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는 모습을 보니 이제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은심의 손을 꼭 쥐었고 세 여자는 할머니의 용감한 제보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렸지요. 명희는 할머니를 번쩍 안아 들다시피 마루로 모시며 오늘은 우리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날이니 할머니도 이 통쾌한 기분을 만끽하며 맛있는 저녁을 함께 드시고 가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마루에는 은심이 차려낸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저녁 밥상이 한가운데 차려졌고 명희가 좋아하는 매콤한 겉절이, 연화가 즐겨 먹는 정갈한 콩자반, 그리고 은심의 부드러운 호박전이 나란히 놓여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네 사람은 빙 둘러앉아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낮에 있었던 짜릿한 승리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침내 이 낡은 기와집에 찾아온 완벽하고 고요한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하기 시작했지요. 반찬 투정을 하며 티격태격하던 세 여자였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의 밥 위에 맛있는 반찬을 얹어주며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가슴 벅찬 저녁 식사를 나누며 끈끈한 가족의 정을 더욱 깊게 다져나갔습니다. 밥을 먹던 중 명희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며 그런데 그 많던 황부자의 재산과 넓은 땅들을 이제 우리가 다 맡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 마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하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황부자처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당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고 가난한 자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공평하게 빌려주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을을 만들 것이라며 확고한 계획을 밝혔지요. 은심 역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억울함을 겪어보았으니 억울한 사람이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이 큰 재산을 맡긴 진짜 뜻일 것이라며 두 사람의 다짐에 부드럽게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새 여자의 지혜롭고 깊은 마음씨에 감탄하며 너희들 같이 훌륭하고 마음이 고운 처자들이 우리 마을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 산골 마을은 앞으로 100년, 1000년 끄떡없이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축복했습니다. 할머니의 칭찬에 명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크게 웃었고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고 은심은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겪은 모진 비바람이 오늘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밑거름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네 사람의 정다운 대화 소리는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기와집의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 전체로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할머니가 무사히 댁으로 돌아가신 후 새 여자는 대문을 굳게 닫는 대신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듯 대문을 살짝 열어두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마루에 누워 별을 헤아렸습니다. 명희가 하품을 쩍하며 내일부터는 밀린 빨래도 하고 황부자 놈이 망쳐놓은 아랫마을 장부도 싹 다 고쳐야 하니 아주 바쁜 하루가 되겠네라며 투덜거리자 연화는 꼼꼼하게다. 확인하려면 네가 10배는 더 뛰어야 한다며 핀잔을 주었지요. 늘 그렇듯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지만 은심은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말리지 않았고 그 투닥거림 속에는 거대한 폭풍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뗄 수 없는 끈끈한 자매의 정이 깊게 녹아 있었습니다. 맑은 우물물 위로 은은한 달빛이 부서져 내리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매화나무 잎사귀가 부드러운 바람에 스치며 내는 사각사각 소리는 새 여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감마저 부드럽게 씻어내며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던 악독한 계략에 맞서 오직 끈끈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사이다. 역전극을 완성해냈고 마침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대하고 낡은 기와집은 이제 새 여자의 든든한 방패를 넘어온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따뜻한 등대처럼 어두운 산골 마을을 환하고 다정하게 비추며 내일을 묵묵히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은심은 스르르 감기는 눈을 비비며 내일 아침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커다란 가마솥 3개에 가득 구수한 고기국밥을 끓여야겠다며 따뜻한 내일의 계획을 조용히 속삭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명희는 은심의 말에 잠결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맛을 다셨고 연화는 두 사람의 몸에 얇은 이불을 덮어주고는 호롱불을 끄고 자신도 그 따뜻한 온기 속으로 깊이 파고들며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꿈나라로 긴 여행을 떠났지요. 악독했던 황부자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성격 안 맞는 새 여자가 통째로 삼켜버린
산골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고요한 침묵만이 내려앉아 밤새워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눈꺼풀을 무겁고 편안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먼 산에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나지막한 울음소리와 마당을 지키는 매화나무의 흔들림만이 고요한 기와집의 밤을 지키며 새 여자의 평화로운 숨소리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장단을 맞추어 자장가처럼 마을 전체에 평온하게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탐욕의 비바람이 모두 지나간 자리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활짝 피어난 새 여자의 따뜻한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아름답고 통쾌한 야담으로 영원히 전해질 준비를 마쳤지요. 이렇게 성격은 달라도 마음만은 찰떡같이 하나로 뭉쳤던 새 여자의 길고 험난했지만 눈부시게 찬란했던 통쾌한 역전극의 하루가 완벽하게 저물고 가장 맑고 눈부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눈부신 아침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어제 낮의 소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눈부시게 맑고 평화로운 태양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황 부자가 야반도주를 한 뒤 남겨진 그의 거대한 저택과 창고들은 이제 온전히 새 여자의 정당한 소유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기와집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땅을 빼앗기고 눈물 흘리던 수많은 농부들은 새로운 주인이 된 은심과 명의 그리고 연화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을 죽인 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새 여자는 아침 일찍부터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마을에 흩어진 인심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 깊은 의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한 마을의 토지 대장과 낡은 빚 문서들을 마루 위로 올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황 부자가 불법으로 빼앗은 모든 땅의 원래 주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오늘 안으로 문서를 전부 돌려주고 부당하게 쌓인 이자도 완벽하게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했지요. 명희는 연화의 말에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고는 그 짐승 같은 늙은이가 모아둔 창고의 쌀도 모조리 꺼내어 그동안 굶주렸던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은심은 두 동생의 따뜻하고 정의로운 결정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겪었던 서러움을 다른 사람들은 결코 겪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마을을 보살피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명희는 황 부자의 저택으로 씩씩하게 걸어가 굳게 닫혀있던 곡식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통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불러 모은 뒤 황 부자가 여러분의 피땀을 쥐어짜서 모은 이 쌀들은 본래 여러분의 것이니 마음껏 가져가서 배를 채우라고 외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머뭇거렸지만 명희가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늙은 농부의 지게에 얹어주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새 여자의 은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들은 쌀자루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고 그 맑은 웃음소리는 어둠에 짓눌려 있던 산골 마을에 다시 희망의 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상을 펴고 앉아 황 부자가 교묘하게 위조했던 가짜 빚 문서들을 하나하나 불길 속에 던져 넣으며 억울한 빚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려 야반도주를 결심했던 사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더러운 문서가 하얀 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지요. 연화는 차가웠던 평소 표정을 지우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빚진 것은 없으니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숫자와 셈에만 밝은 줄 알았던 연화의 이토록 자비롭고 공정한 처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은심은 명희와 연화가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동안 커다란 가마솥 3개의 불을 지피고 뽀얀 고기 국물에 물을 썰어 넣어 온 마을을 대접할 국밥을 끓였습니다. 고소하고 진한 고기국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자 과거 새 여자를 헐뜯고 비웃었던 마을 아낙네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슬그머니 마당으로 모여들었지요. 아낙네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은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몹쓸 짓을 했음에도 이토록 따뜻한 밥을 내어주시니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은심은 아낙네들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지난 허물은 모두 이 뜨거운 국밥에 말아넘기고 앞으로는 좋은 이웃으로 정을 나누자며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새 여자는 하루아침에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거만하게 굴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어리석은 짓은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풀어 마을의 무너진 다리를 고치고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서당을 크게 지어주며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황 부자가 다스리던 시절의 끔찍했던 공포와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 넉넉하고 인자한 새 여자의 보살핌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낡고 조용했던 기와집은 이제 마을 사람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따뜻한 밥부 한 끼를 얻어먹고 가는 크고 넓은 마음의 고향이자 든든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골 마을에 붉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오자 기와집 마당에는 올해 첫 수확을 거둔 풍성하고 윤기가 흐르는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다. 다시 찾은 농부들은 자신들의 밭에서 가장 먼저 거둔 튼실하고 좋은 곡식들을 지게에 지고 찾아와 새 여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쳤지요. 명희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귀한 곡식을 주시니 올겨울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겠다며 농부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연화는 그 귀한 곡식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은심은 농부들이 땀 흘려 가꾼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너무 고마워 따뜻한 팥죽을 한가득 쏘어 그들의 거친 속을 든든하게 달래주며 훈훈하고 정겨운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온 마을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늦은 저녁이 되자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움직였던 새 여자도 마침내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심은 아궁이에 남은 잔불로 따뜻하게 데운 아랫목에 두 동생을 앉히고 부엌으로 들어가 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갈하고 푸짐한 저녁 밥상을 정성껏 차려 내왔지요. 상위에는 명희가 밥 2그릇을 비워내는 매콤한 더덕구이와 연화가 젓가락을 놓지 않는 쫄깃한 간장, 콩자반, 그리고 은심이 즐겨 먹는 부드러운 들깨, 토랑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폭풍우를 모두 이겨내고 온전한 평화를 되찾은 기와집의 따뜻한 저녁 밥상은 그 어떤 화려한 잔치상보다 훨씬 고소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밥을 산처럼 떠서 밀어 넣고는 우물우물 씹으며 아따 오늘 하루 종일 곡식 가마니를 날랐더니 등골이 다 빠지는 줄 알았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희는 은심이 정성껏 무쳐낸 나물 반찬을 연화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생판만 튕기지 말고 고기도 먹고 나물도 팍팍 먹어야 내일 또 머리를 쓸 것 아니냐며 넉살을 부렸지요. 연화는 명희가 올려준 나물을 못 디기는 척 입에 넣으며 그래도 네가 힘을 써준 덕분에 창고 정리가 빨리 끝났으니 오늘은 내가 내 목까지 칭찬을 해주마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 투정으로 티격태격하던 세 여자였지만 이제 그들의 가벼운 말다툼 속에는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온 깊은 전우애와 서로를 아끼는 끈끈한 가족의 정이 듬뿍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은심이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기고는 두 동생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처음 이 낡은 기와집에 숨어 들어왔던 비바람 치던 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낯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이렇게 온 마을의 존경을 받으며 평화롭게 밥을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명희는 가슴이 뭉클해져 은심 언니가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우리를 품어주었기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은심의 거친 손을 꽉 잡아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화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악독한 시련도 우리가 굳게 잡은 두 손의 온기를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세 여자의 단단한 우애가 참된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물물은 하늘의 밝은 달빛을 거울처럼 비추며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여자는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달빛이 아름답게 내려앉은 넓은 마당과 굳게 닫힌 평화로운 대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명희가 하품을 내쉬며 내일부터는 서당 지붕도 새로 올려야 하고 다리도 고쳐야 하니 뼈 빠지게 일해야겠다며 기분 좋은 투정을 부리자 연화는 돈은 내가 계산할 테니 넌 힘이나 쓰라며 농담을 던졌지요. 은심은 두 동생의 다정한 투덕거림을 들으며 얼굴 가득 번지는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이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천년만년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밤하늘의 둥근 달에게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었던 세 여자가 우연히 만나 하나의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시작되었던 이 기묘하고 험난했던 이야기는 마을 전체를 넉넉하게 품는 승리로 끝을 맺으며 완벽한 평화를 찾아냈습니다. 차가운 비웃음과 악독한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새 여자를 향한 굳건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올라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게 되었지요. 욕심으로 얼룩졌던 황부자의 검은 그림자는 맑은 우물물에 씻기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정직한 땀방울과 흔들림 없는 진실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전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성격 안 맞는 새 여자의 사이다. 역전극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화롯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통쾌하고 따뜻하게 덮여주는 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산골 마을 전체가 포근한 이불을 덮은 듯 깊고 고요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할 무렵 새 여자도 마침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심은 방바닥을 쓸고 따뜻한 소미불을 가지런히 깔아 명희와 연화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며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았고 고마웠다며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요. 명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내일 아침에는 내가 밥을 할 테니 언니는 푹 자라며 호언장담을 했고 연화는 네가 밥을 하면 솥을 다 태울 테니 내가 하겠다며 마지막까지 가벼운 말다툼을 벌여 유쾌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티격태격하지만 폭풍우 앞에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았던 세 여자의 끈끈하고 든든한 사랑은 깊은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마저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따뜻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꺼지고 방 안에는 옅은 달빛만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은은하게 비쳐들었고 명희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연화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고요한 장단처럼 섞여 들려오며 깊은 밤의 평화를 완성했습니다. 은심은 두 사람의 평온한 자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고는 스스로도 아주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아름답고 눈부신 내일의 아침을 기다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위처럼 든든한 은심, 불꽃처럼 호탕한 명희, 얼음처럼 냉철한 연화이 달랐던 세 여자의 완벽한 조화는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활짝 핀 꽃처럼 마을의 밤하늘을 조용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먼 산에서 부엉이가 밤을 알리는 노래를 부르고 바람결에 매화나무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만이 산골 마을을 감싸 안으며 이 아름다운 역전극의 끝을 편안하고 평온한 자장가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억울하고 통쾌했던 이 이야기는 훗날 마을의 아이들에게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길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악당이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서로를 굳게 믿고 지혜를 모은다면 결국 정의는 승리하며 억울한 눈물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여자가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누군가 억울한 일로 눈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와집의 새 여자를 떠올리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고 그 덕분에 이 산골 마을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다툼이나 속임수 없이 따뜻한 인심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 여자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올바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하고 따뜻한 인간의 참된 도리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 속에서도 은심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깃는 성실하고 고요한 일상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그 겸손한 모습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명희 역시 장터에 나갈 때면 전처럼 큰 목소리로 물건을 흥정하면서도 가난한 상인들에게는 값을 넉넉히 쳐주며 겉으로는 툭툭거려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을 제일의 의리꾼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굳혔지요. 연화는 방구석에서 마을의 장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날카롭게 셈을 하면서도 고아가 된 아이들의 약값을 남몰래 챙겨주는 따뜻한 지혜를 발휘하여 마을의 안살림을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이렇듯 세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깔로 마을을 물다 나고 그 세 가지의 빛이 모여 만들어낸 눈부신 무지개는 산골 마을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상 낙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새 여자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때쯤 기와집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는 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져 봄마다 뜰을 하얗게 뒤덮을 만큼 눈부시게 수많은 매화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열려있는 기와집 마당으로 스스럼 없이 뛰어들어 매화나무 아래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고 은심은 대청마루에 앉아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달콤한 약과를 나누어주는 자상한 할머니가 되었지요. 명희는 지팡이를 짚고도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동네 사내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훈수 두었고 연화는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으며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치는 존경받는 스승으로 평온하게 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늙어가는 모습은 전혀 초라하지 않고 뜨더보더보더 퍼시 더퍼르보더 버리더 퍼리더 퍼리 더 퍼러마는 굳건한 바위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안정감과 무한한 평화를 선사하는 든든하고 거룩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기와집 우물물은 가뭄이 들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목말라 할 때도 한 번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맑고 시원한 생명수를 펑펑 쏟아내어온 마을에 타오르는 갈증을 시원하게 달래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물이 새 여자의 맑고 깨끗한 진심과 서로를 아끼는 깊은 사랑이 뭉쳐서 만들어낸 눈물이라고 믿었고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그들의 건강과 장수를 하늘에 대고 간절히 기원했지요. 세 여자는 우물물을 퍼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목을 축여주고 병든 자의 이마를 닦아주었으며 그 맑은 물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의 메마른 마음들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탐욕스러운 황부자가 영원히 막아버리려 했던 그 작은 우물은 이제 마을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새 여자의 따뜻한 마음씨를 세상 끝까지 끊임없이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이던 겨울밤 화롯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은 구운 밤을 까먹으며 또다시 그 옛날 새 여자가 황부자의 가짜 문서를 통쾌하게 박살내던 그날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명희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연화의 날카로운 장부, 그리고 은심이 꺼낸 진짜 문서의 위험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지요.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들도 커서 명희처럼 용감하고 연하처럼 지혜롭고 은심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다짐하며 가슴속에 정의롭고 굳센 작은 불씨 하나씩을 소중하게 품었습니다. 새 여자의 영웅적인 역전극은 옛날 이야기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매서운 겨울의 추위마저 있게 만드는 가장 뜨겁고 따뜻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굳건히 살아남은 낙지만 단단한 기와집 안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를 타고 따뜻하게 마당을 채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는 명희와 연화의 가벼운 말다툼 소리가 새어나오지만 그 끝에는 항상 서로를 향한 커다랗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뒤따르며 얼어붙은 밤하늘의 공기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지요. 은심은 화로에 군고구마를 구우며 두 동생의 웃음소리에 조용히 장단을 맞추고 언제나처럼 흔들림 없는 고요한 미소로 이 소박하고 완벽한 행복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소중하고 따뜻하게 새겨넣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친다 해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이 아름답고 거대한 기와집의 따뜻한 온기만큼은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임을 새 여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창호지 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며 산골 마을의 모든 지붕과 나무들을 새하얗고 포근한 소미불처럼 부드럽게 덮어주는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겨울밤의 전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 여자는 따뜻한 화롯가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 밖에서 들려오는 아스라한 바람소리를 자장가 삼아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편안하고 평온한 생각들을 품으며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이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차롯문대 차로와 판고 가마 지로와사라 하던 해여자의 지친 몸과 마음은 마침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하고 달콤한 휴식의 품으로 스르륵 녹아 들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매서운 시기심이나 어두운 탐욕 대신 오직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만들어가는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평화만이 영원토록 가득할 것임을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이 축복하며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성격은 너무나도 달랐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굳게 뭉쳤던 이 세 여자의 이야기는 어두운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밝고 따뜻한 빛을 선사하며 잔잔한 위로를 건네주는 아름다운 야담입니다. 억울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낸 그들의 찬란한 모습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지친 마음에도 크고 단단한 용기와 평안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낡은 기와집의 새 여자가 따뜻한 화롯가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듯이 당신도 오늘 하루의 무거운 짐과 걱정은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달콤하고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밖에는 맑은 달빛이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선선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고요한 밤이니 부디 어지러운 생각은 잊으시고 마음을 뉘어 깊고 평안한 숲으로 스르르 잠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 기와집 위로 포근한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새 여자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온 세상을 다정하게 감싸 안는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의 거친 소음이 완전히 잦아들고 오직 평온함만이 남은 이 밤 당신도 부디 편안하게 눈을 감고 평화로운 휴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맑은 우물물이 생명을 속삭이고 매화나무가 꿈결을 다정하게 지켜줄 테니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신 아침이 환하게 당신을 깨워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으니 부디 당신의 오늘 밤도 평온하고 근심 없는 고요한 꿀잠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